그것이 바로 리더십이죠. 진실한 리더십이란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권민대가 바로 그런 사랑을 실천하도록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다 사랑의 전도사, 사랑의 전파자, 냉철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그랬고 기업에서도 시민단체에서도 국가에서도 사랑을 실천하는 바로 그 실천이 우리 민족을, 우리 국가를 구원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 마지막 이 책의 제일 마지막에 마지막 섹션에 진실한 리더십에 대해서 썼습니다. 진실한 리더십은 어떤 원칙과 계명을 가지고 있느냐? 두 가지 원칙과 세 가지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두 가지 원칙에서 세 가지 계명이 도출됩니다. 생명의 원칙. 인간은 영혼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려는 실존적 존재예요. 그런 존재라야 생명이 있다고 말했잖아요. 그런 생명이 있다는 것은 그 생명의 원칙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계명은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고 두 번째 계명은 희망을 공유하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신뢰한다면 너 나 믿지? 이 바퀴벌레들은 너 나 믿지? 그러는 겁니다. 너 나 믿지? 이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신뢰는 오랫동안 같이 일을 해봐야 돼요. 그 사람의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알아야 내가 그를 도와주든지 내가 그를 더 잘하도록 이렇게 격려해 주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할 수 있어요. 같이 일해봐야 됩니다. 같이 일해봤는데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인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알 수 있어요. 같이 일해봐야. 부부도 같이 살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몇 년간은 서로 이게 안 맞아. 코드가 서로 안 맞지. 그래서 갈등이 되지만 차차차차 상대방을 이해하면서 코드를 맞춰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코드가 완벽하게 맞아집니다. 그러면 더 이상 신뢰하냐 안 하냐 뭐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눈만 봐도 뭐 때문에 저러는구나 아는 거예요. 신뢰한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단점, 결점, 부족한 점을 다 상대방에게 드러내도 상대방이 나의 약점을 잡아서 나를 곤궁에 빠뜨리지 않으리라는 확신, 이것이 신뢰예요. 다시 이 신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뢰를 이렇게 정의해요. 신뢰란 내가 상대방에게 나의 약점, 취약점, 잘못된 점, 부족한 점을 다 드러낼지라도 그 사람이 나의 약점을 잡아서 나를 곤궁에 빠뜨리지 않으리라는 확신, 그것이 신뢰예요. 그래서 내가 회사에 가서 컨설팅하거나 자문할 때 그 회사에 회의하는 모습을 반드시 내가 보겠다고 말하고 그 회의에 들어가서 관찰합니다. 그럼 윗대가리에 앉은 놈이 계속 얘기하는 회의가 있는가 하면 서로 자기 얘기를 하는데 잘난 체만 계속하는, 나는 이런 것도 했고 저런 것도 했고 저런 것도 알고 있고 이것도 알고 있고 저것도 알고 있고 이 자랑질만 늘어놓는 회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회의에 가면 나는 이걸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안 되더라. 이거 못하겠다. 이거 도와줄 사람이 있냐. 이거 같이 한번 생각해보자.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나는 지난번에 했을 때 이런 실수를 해가지고 이렇게 손해를 끼쳤는데 이거를 좀 보완해 줄 수 있는 게 있냐 하는 것은 자기의 약점과 단점 이런 것들을 서슴없이 드러내는 회의가 있어요. 이 회의야말로 서로 동료들 간에 위아래 간에 신뢰가 확보된 거예요. 윤석열은 어떤 스타일이지? 맨 1번 스타일이지. 1시간 동안에 59분 말하잖아. 다 개소리지. 윤석열이 바보라는 거는 이제 다 인정이 됐잖아. 뉴라이트를 모르는데 그 바보가 아닌 뭐야. 바보지. 김태효가 아주 정확하게 찔러줬어요. 온 국민이 듣는 데서 김태효는 윤석열 대통령은 뉴라이트를 모릅니다. 김태효가 윤석열을 뭐라고 그런 거야? 윤석열은 바보입니다.
신뢰가 뭔지 아셨죠? 신뢰는 그래서 함께 일해보면 알아요. 둘째, 그리고 정직할 때만 자기가 잘못한 것을 드러낼 수 있어요. 그래서 조국은 자기가 잘못한 것을 절대 드러내지 않습니다. 아니, 바보야, 바보. 자기가 잘못한 것을 드러내야 국민이 그래서 그랬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고 그를 도와줄 생각을 하잖아. 인간은 원래 그런 거거든. 진선미를 분별하여 종합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인간이 처음부터 가지고 있어. 그래서 그렇게 판단해서 잘 되도록 하려면 조국에게 어떤 것을 시민들이 주면 되느냐 하는 걸 알 거 아니야. 그래야 계속 우리 사회가 좋은 방향으로 업데이트가 계속 된단 말이야. 학문이 발전하는 건 항상 자기 이론과 자기의 판단이 잘못된 것을 업데이트해 가는 과정에서 학문이 발전하는 거거든. 사회도 그렇게 해서 발전하는 거고 개인도 역시 그래서 발전하는 거예요. 조국은 발전이 없는 거예요. 문재인 발전이 전혀 없죠.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전혀 모르고 있으니까. 아니면 알고 있음에도 철판을 깔았거나 그래서 나는 모르는 척하거나. 두 번째는 희망을 공유하는 겁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우리가 앞으로 뭘 하자, 어떻게 되자,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을 계속 공유하는 겁니다. 시간이 바뀌면서 그것이 조금씩 바뀔 수도 있어요. 비전이 바뀔 수도 있어요. 호세아 선지자가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통치는 게 뭐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지식이 없어서. 지식이 있어야 비로소 먼 시간 동안에 우리가 해야 할 비전이 나오는 거예요. 그 비전, 희망. 그래서 우리가 그 희망의 나라로 다 함께 갈 수 있도록 서로 다 다른 취향과 다른 지식 체계와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지만 다 함께 한 방향을 향해서 간다는 거죠. 그게 바로 희망을 공유하는 겁니다. 두 번째 조건의 원칙은 바로 뭐예요? 구조와 시스템과 프로세스를 구축하라는 거예요. 그게 조직 운영의 플랫폼이죠. 플랫폼을 구축해야 돼요. 그래서 생명의 원칙은 사람을 보는 안목을 길러야 된다는 것이고 조건의 원칙은 사람을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명은 믿음, 둘째 소망, 셋째 사랑입니다. 냉철한 사랑이라고도 하고 투명한 사랑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에게 쓴 첫 번째 편지가 고린도 전서인데 거기 13장의 끝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런즉 너희 가운데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에 사랑이 제일이라. 리더십이란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사랑을 실천한다는 게 뭐냐? 신뢰를 확보하고 희망을 공유하는 바탕 위에서 사랑이 실천돼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계속 그 사람이 한 말을 처음에 시작해서 끝에까지 전체가 일관성이 있느냐, 정합성이 있느냐, 그리고 이렇게 말하고 얼마 있다 또 다른 말을 했을 때 이전에 한 말과 나중에 한 말 사이에 정합성이 있느냐, 일관성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걸 따져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한 말 그대로 행동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것이 바로 정합성이에요. 그렇게 말과 행동을 해서 정합성이 생겼는데 일관성이 있는데 의사결정도 같이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그걸 보는 거예요. 조국은 말과 행동과 이 의사결정이 다 달라. 쇠빙선이 유람선으로 바뀌었잖아. 그 몇 달 전에 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얘가 정신머리가 없는 거예요, 얘가. 눈앞에 이익에 급급한 거야, 얘가. 그리고 어떻게 믿어? 조국이 나중에 쇠빙선에서 유람선으로 갔다가 다시 무슨 선으로 가는 거야, 그 다음엔. 막스 베버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내가 왜 반복하느냐, 이거를. 반복은 위대함을 낳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부산에서 오신 바이올린 하시는
그 60대 넘으신 여자 선생님 만나서 얘기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뒤풀이에서 그 선생님이 내 강의를 듣고 저 말이 진리다 이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내 강의를 듣고 오프라인 강의까지 부산에서 올라오신 거예요. 무슨 말이 그렇게 감동적이었냐? 반복이 위대함을 낳는다. 반복이 위대함을 낳는다. 바이올리니스트가 계속 연습을 해야 되거든. 위대한 연주는 그런 연습을 통해서만 나오는 거야. 바로 이겁니다. 이 책의 최종적 결론은 진실한 리더십으로 귀결되지만 모든 사람들이 이런 열정, 책임감, 균형 감각을 갖는다는 게 도대체 뭔지를 잘 모르니까 그것을 하나의 요소로 쭉 나눴어요. 예전에는 한 50개 쪽으로 영양 요소를 나눴다가 그것을 점점 줄여서 20개 쭉 했다가 지금은 내가 16개로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이게 더 줄어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높은 사회적 성취를 이룩했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생겨야 돼요. 저 사람이 이룩한 성과가 사회적으로 어떤 파장을 가져오며 사회적으로 우리의 문명을 높여주는 민홍지 한 장이라도 더 얹어서 우리 문명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보면 돼요. 샤머니즘에 대해서 내가 잘못됐다고 말하는 이유는 샤머니즘은 어떤 경우에도 문명을 발전시키는데 공헌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퇴보시키죠. 어떤 할머니가 정한수 떠놓고 비나이다 우리 아들 사법고시에 붙게 해 주시옵소서 비나이다 하는 이게 그냥 우리의 전통 문화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인류 문명을 앞으로 발전시키는데 방해가 돼요. 우리 복 달라고 기복신앙 있어요. 기독교가 지금 기복신앙 체계로 다 바뀌었는데 그것은 잘못된 미신. 비로소 될 일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아이가 공부를 충분히 해서 자기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를 알려주는 게 중요해요. 빌긴 뭘 어디다 빌어. 구슬하는 것이 그거는 미신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좋지 않게 평가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 댓글을 길게 달았어요. 나중에 내가 이걸 한번 이걸 또 가르쳐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나면 한번 댓글을 찾아서 내가 한번 강의를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잊어버리면 뭐 할 수 없는 거고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당들이 칼끝 위에서 춤을 추는 거예요. 그게 미신인 거예요. 그게 컴플렉스의 기원인 거예요. 뭘 풀어야 된다는 거 아니야? 무슨 원한을 풀고 뭘 풀어서 신혼을 풀고 뭐 풀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다 미신인 거예요. 그래서 미신은 인류의 문명을 퇴보시킨다. 아주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그러면 춤추는 건 어떠냐? 그게 현대 무용으로 와서 춤을 추는 거야. 이게 무당들이 굿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의복도 그렇게 입고 춤을 추는 것은 그 뭐냐? 그건 예술이지. 예술의 상당 부분은 미신에서 나왔어요. 샤머니즘에서 나왔다고요. 그 얘기를 하려면 또 시간이 걸리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샤머니즘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샤만 제국의 이 고대 문명의 국가들은 고대 문명 국가들은 다 뭐냐? 샤만 제국이었어요. 샤만 제국. 거기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 현대 문명이. 그 샤만을 퇴치하고. 그런데 이쪽은 지금도 샤만 제국을 만들려고 그것이 당연하고 우리 5,000년 민족의 역사라고 생각하고 그것은 미풍양속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너무나 끔찍한 생각을 아직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거죠. 그것을 현대 무용으로 체화해서 예술로 승화시키기 바랍니다. 그러면 좋은 거예요. 그러면 좋은 거죠. 그거는 아름다운 거죠. 현대 무용과 샤머니즘을 구별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세계관을 가져야 되고
역사의식과 시대 정신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 현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가 이 지역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합의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뭐야? 지금은 개혁할 시대다. 무엇을 개혁할 것인가? 그것이 문제잖아요. 그것은 이제 토론을 통해서 어디부터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는 이제 합의를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역량 진단을 할 때 이렇게 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6개가 있다. 그래서 정직 성실성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리더십을 발휘한다. 그래서 사고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도 어떻게 하면 조직론적 사고, 시스템적 사고를 할 수 있느냐. 그렇게 훈련을 받아야만 됩니다. 사고력은 분석적 사고력과 개념적 사고력은 타고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IQ와 같아서 노력한다고 해서 IQ가 좋아지지 않는 것처럼 이 사고력은 좀처럼 훈련을 통해서 향상되질 않아요. 그런데 그 원리를 조금 알면 자기 자신이 어떤 수준에서 사고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직론적 사고를 이런 게 조직론적 사고였구나 하는 것을 알 때까지 훈련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걸 잘 못하죠. 왜? 개념적 사고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개념적 사고력이 낮은 사람은 이 조직론적 사고를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갖습니다. 왜 그런지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얘기하겠습니다.